사형을 구형했지만 정치적인 고려,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한 구형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3년이나 한 사람이 보이는 행태가 너무 쫌스럽고 TV 생중계에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판사를 조롱하고,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저 사람이 혹시 윤석열을 또다시 무죄를 주거나 해서 풀어주지 않을까. 야, 지우가 지지실이 광고 들어왔답니다.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덜한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얘.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니까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미처의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환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특검에서 아마 생각한 것은 전두환 노태우 때의 사례를 참고를 했을 텐데, 전두환 노태우 때는 내란 목적 살인 혐의였습니다. 1980년 5월 27일에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내란을 위한 목적 살인, 그러니까 내란 행위는 전에 있었잖아요. 특검에서 아마 생각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한 구형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굉장히 황당했죠. 원래는 이제 당일의 대부분의 언론의 제목은 밤늦게나 이른 새벽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특검이 구형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변론을 질질 끄는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저도 재판받는 입장이지만 판사가 그렇게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거든요. 그날도 여지없이 마지막 변론을 심지어 천천히 읽는데 폭동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한 부분은 잠깐 구승기 검사입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검사님, 예. 제가 변론할 때 일단 항상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고 변호사님 일단 그런 취지만 염두에 두시고 계속 하시면 되죠. 예.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읽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자, 윤석열 측 변호사가 자기가 혀가 짧아서 천천히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결국에는 8시간 내내 끌려다니다가 판사가 구형을 못하고 변론을 하루 더 잡는 황당한 상황이 왔는데, 이거는 다른 재판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지기현 재판장한테만 특이하게 일어난 일이 너무 많아요. 가장 먼저 지기현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가장 쇼킹한 일이 윤석열이 풀러난 거였죠. 구속 취소. 지기현 재판장이 기존에 이제 구속 날짜 관행을 시간으로 바꿔서 이것은 불법한 구속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했던 재판장이기 때문에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변론을 하루 더 하게 해준 것 자체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윤석열 측에 굉장히 유리한 일들을 처음부터 했고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선고 형량을 정할 텐데,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정말 무기징역을 선고할까? 이런 걱정은 있죠.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 내란 세력에 대해서 가족 오락관 예능처럼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본인들이 이제 8시간 지연 전략이 먹혔다고 본인들이 또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들의 그 성과를 자랑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완수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라는 업무를 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변호사,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류층, 뭐 기득권층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내란 옹호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이 상당히 많구나 라는 생각이 하는 거고 지금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저거는 그냥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횡포로 인해서 뭐 국회에 겁을 주려고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웃기잖아요. 그냥 웃고 저 사람도 정신 나갔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지탱하는 한 축,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윤어게인 세력의 그 주장, 뭐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젖어 있고 세뇌가 되어 있구나. 이거는 사회에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 현실인 건데 이거를 장난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특히 이하상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심지어 감치 명령까지 받아가지고 구치소에 갇혔잖아요.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치 명령까지 받은 사람들이 변호사 타이틀을 들고 TV 생중계에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판사를 조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지금 대법원장 조의대는 놔두고 있죠. 그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의미고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거 또 물어보시고 하지 마시고요. 예, 재판장님 하나만 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이 못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증인 신문할 때 특히 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니까 재판부가 수시로 개입은 해야겠는데 이진관 판사나 백대현 판사 봤을 때 그렇게 재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고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연습하는 게 아니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모의 재판도 아니고 장난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TV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형사 재판에서 딱딱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판사가 조금 더 뭐 인권 친화적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근데 이건 사안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윤석열 풀어주고 구속 취소할 때 지경 판사가 뭔가 책 잡힌 게 있나? 저쪽에 약점이 잡힌 게 있나? 협박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본인의 행동이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저 사람이 혹시 윤석열을 또다시 무죄를 주거나 해서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을 그렇게 장난스럽게 한다는 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분은 형사 재판을 하시면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냥 검사도 아니고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이고 본인이 또 특검을 수사팀장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거나 없는 혐의를 창작해내거나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근데 본인이 정한 길은 그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예를 들면 무기징역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윤석열, 김건희는 이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이 영원하지 않을 거고 정권이 다시 국민의힘 측으로 바뀌면 나는 사면이 될 텐데 사면을 해주는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려진 형량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내려준 사람을 사면 복권해주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 무기징역 아니라도 최순실 계속 복역하고 있죠.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명박도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 살고 나왔는데 윤석열 머릿속에도 분명히 그 계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선고 형량을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 사령관들이나 부하들이 협조하고 있잖아요. 여인영이나 이런 이진우나 이런 사령관들이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지금 법정에서는 그 유죄 입증을 특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사에 협조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입증이 안 되는, 죄가 있을 것이라고 명백히 보임에도 증거로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무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면 유죄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본인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감옥에 간 상황인데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제 저에 대한 재판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이제 감옥에 있는 윤석열에게 이 기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를 물어본 게 저희가 아닙니다. 김만배 측 변호인이 김만배 신앙님을 포함해서 이 기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다, 없다 딱 두 가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두 번째 보냈을 거예요. 처벌하고 싶다. 요 칸에다가 V 체크 표시를 해서 왔더라고요. 엄청 황당하죠. 의견도 없고 그냥 나 이 사람들 처벌을 원한다. 지금 본인이 내란 재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당시에 나를 비판했던 기자들을 끝까지 처벌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혀왔는데 당연히 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에게 총탄을 날릴 때 했던 말이 유명하죠.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김경호 실장을 툭 쳐면서 각하 똑똑히 모시시오. 이라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아무리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자기가 그래도 공공의 마인드,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민주당 야당 대표를 만나야죠. 상대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재명이 구속까지 안 되고 구속 실패가 되자 군을 동원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단계별로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스러운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3년이나 한 사람이 보이는 행태가 너무 쫌스럽고 그냥 이거는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괴성을 지르는 주폭이라고 합니다. 주폭 같은 행태를 보였잖아요. 실제로 구치소에서도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다가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다 벗고 난동을 부리거나 이거는 전형적인 주폭의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윤석열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언행은 원래 검사 윤석열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새롭게 막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언론이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로 과대 포장해가지고 영웅을 만들어줘서 결국에 대통령까지 만들었지만 저는 언론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원년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좀 미뤄왔던, 게을러서 제가 못해왔던 일들을 하나씩 하겠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심각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보도로서 다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 에피소드들을 담은 책을 하나 내려고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이야기들, 뭐 김재규 재심을 비롯해서 칼 858 사건도 있고 재밌는 사건이 제가 돌아보면 많더라고요. 특히 청경자에게 미인도 사건 등등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돌이켜보면 많아서 그것들 취재 자료 지금 다시 보면서 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목차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어떤 책을 낼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계속 많이 받으십시오. 네.